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서울권 대학에서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평가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죠.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선발 비율은 거의 40%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은 24.8%라고 합니다. 학생부란 학교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또는 생활기록부를 줄여서 생기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교 3년 동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생활 내에서 수행했었던 학생의 교과, 비교과의 활동에 대한 결과가 고스란히 기록으로 담긴 서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생기부를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서 학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학생부 종합평가란 바로 이런 교과, 비교과의 모든 학습 과정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성취 결과 또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 서류, 즉 학생부라는 메인 서류가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서류로 자기소개서라는 서류가 요구되고 있죠. 자기소개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학생부는 결과에 대한 기록이 담기고 또 기록권자가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우수성이나 또는 진로와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또 학생부 기록 내용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한 과정에서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성실하게 기술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어떤 PR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천서는 최근에 축소 추세인데요. 선택적으로 추천서를 내게끔 했었던 학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폐지라고 변경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추천서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학교마다 전형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제출을 요하는 그런 서류를 체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서류 평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1번에서 3번의 공통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이 외에 4번 항목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4번 항목을 두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자기소개서 1번부터 3번까지 공통 항목만 제출하면 되는지 또는 이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4번 자율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4번 자율 항목을 두는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물어보는 4번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둘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미처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내 학교 생활을 담은 서류에서 그런 관련 내용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 공통 항목 1번에서 3번은 3학년 1학기에 초안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1학기까지 마치고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초 중순이 되는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 해도 8월 중순이 됩니다. 8월 말에는 학생부가 마무리되고 9월 초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있죠. 또한 9월 초에 9월 달 수능 모의고사가 계획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 시기에 쓰려고 하다 보면 막상 내가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충분히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통항목에 대한 초안은 작성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1, 2, 3번에서 쓸 내용, 즉 1, 2, 3번 공통 항목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혹시 거기에 쓸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더 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은 3학년 1학기 시작부터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단계 통과는 보통 서류종합평가로 최소 2배수에서 5배수까지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 2단계 성적 중에 2단계 성적 합산을 해서 둘 중 하나는 불합격이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 배수를 서류로 이제 뽑고 2단계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의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서류로 5배수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5배수를 선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를 가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면접으로 5명 중에 4명이 탈락하고 1명이 합격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단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2단계에서 치러지게 되는 면접이라는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니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런 면접의 방식은 학교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크게 생각하시면 제시문이 나오는 제시문 면접형, 그리고 서류를 기반으로, 즉 여기서의 서류라고 하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인성이라든지 학업 역량, 또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이 바로 서류 기반 면접 또는 인적성 면접고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면접이 치러지고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제시문 면접이라는 형태의 구술고사와 또 서류 기반 면접의 인적성 면접 둘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두 가지 유형을 다 동시에 치르기 때문이죠. 구술고사의 형태는 사실은 말로 하는 논술처럼 제시문이 다양하게 주어지는데요. 내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야의 제시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융합형이라고 해서 관련된 통계 그래프 또는 뭐 자연계지만 인문계 쪽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인문계지만 사회과학 쪽에 그런 제시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상하고 이것을 답안지를 보지 않고 면접관 앞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되는 것이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제시문 면접형을 보는 또 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외에도 과기원 쪽 면접도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과학의 어떤 심화 지식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화 과목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죠. 따라서 내가 지원해야 되는 학교선이 어떤 유형의 면접을 치르는지도 3학년 1학기 때 미리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문 면접은 그렇고 또 서류 기반 면접 또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이 나와요. 학생 개별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자기소개서, 내 학생부에서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점검해서 그에 대한 답변 마련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진위 여부, 즉 학생부 서류라든지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실제 이 학생이 이렇게 수행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서류의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한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1학년 때 학생부에는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다고 써 있는데 학생 스스로가 그 내용을 잊어버려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나?'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또 미리 사전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에 이르기 위한 면접까지 사실 3학년 1학기 시작되면서부터 좀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 학종은 넘기 어려운 산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없는 학종도 있기 때문이죠.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와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 서류의 일괄합산 방식으로만 치러지고 면접고사가 없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이제 건국대, 또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또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인하대, 중앙대, 한성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등에서 실시합니다. 각 대학마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대는 이에 해당하는 전형이 KU 학교 추천 전형이고요. 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과 학업형, 또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또 뭐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중앙대는 다빈치 인재, 탐구형 인재라는 식으로 이제 전형의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종은 학교마다 다른 명칭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학생부 종합평가는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성대 등이고요. 나머지 대학들, 또 연세대 원주 캠퍼스라든지 또 홍익대, 이화여대 등등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면접고사가 없는 대신 수능 최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평가 100%, 즉 서류를 받지 않는, 물론 이제 서류 평가 100%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이런 학생부 정량적인 내신,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완전히 서류 100% 또는 학생부 종합평가로만 진행되면서 면접고사가 없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학생부 종합의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대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인재, 숙명여대 숙명인재 원전형 서류형, 또 신한대 신한국인 전형, 한신대의 참인재 전형,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한양대 에리카의 학생부 종합 1 전형 등등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고 학생부만 가지고 종합평가 100%로 수능 최저 기준도 두지 않죠. 또한 동국대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포함한 서류평가 100%로만 진행을 하고 면접고사나 수능 최저 기준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부만 활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사실 학생부에 대한 우수성이 정말 남달라야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 학생부가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저 기준이라든지 면접이라는 다른 평가 요소를 더 활용하고 나의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전략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내 학생부만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추기 부담스럽고 면접 준비도 부담스럽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 100% 또는 학생부 100%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종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하고 달리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재학생의 경우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해요. 따라서 어느 한 학년만 더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재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어서 사실 3학년 들어오면서 이제는 거의 끝났으니까 학생부의 비교과 관리,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까지 중요한 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내용을 채워 넣을지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1, 2학년은 1, 2학기가 모두 평가에 포함되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시가 9월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3학년 1학기 8월 말에 학생부가 완료된과 동시에 거의 수시 지원 접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학생부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보완 전략을, 계획을 학기 시작 전에 잡아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7월인데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이런 시기에 나머지 학생부 기록 내용을 그때 가서 보완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미리 점검하고 또 남은 한 학기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내 성적, 내 학생부의 내용, 어느 정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미리 가상으로, 모의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남은 학기 동안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빨리 남은 3학년 1학기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부는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 3이 아닌 예비고 2의 경우, 또 예비고 1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2, 3년 후에 도전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학생부의 질적인 측면, 특히나 지금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분량이 많이, 기재 분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양적으로는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따라서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놓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내가 진로 방향에 따른 선택과 집중, 교과 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 교과에 대한 부분, 독서에 대한 부분, 또 탐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교과 세특에서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즉 일관성 있는 학생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함에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는 달라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시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면 같은 내신 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학교선을 다르게, 같은 3등급대여도 어떤 학생은 한양대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사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내신 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내가 내신을 극복하고 상향할 수 있는 전형도 잘 준비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